봄 되면 봄 노래 생각이 많이 나고요. 네. 또 오늘 저희는 봄이면 생각나는 영화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스크린으로 만나는 봄,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참 풍경이 좋죠? 네. 뭐 요즘 총선이고 여러 가지 전국이 어려운데 이렇게 영화 얘기를 뉴스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총선은 총선이고 또 네, 봄은 영화는 봄이니까요. 네. 영화 많이 보십니까 요즘? 뭐 보시죠? 저는 뭐 많이는 못 보고요. 그래도 네. 간혹 뭐 요즘 나온 영화 중에 추천하실 만한 게 있습니까? 요즘 굉장히 영화가 많고요. 사실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카데미 시즌이 지나고 나서 5월 정도까지는 예술 영화와 좋은 작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개봉합니다. 예. 배트맨 대 슈퍼맨 같은 영화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작은 영화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극장 가서 좀 발품을 파시면 좋은 영화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남산도 벚꽃이 네. 만개해서 참 풍경이 좋지만 이게 봄 되면 떠오르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학개론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건축학개론이 떠오르시는 게 아니라 러브 스토리가 떠오르시는 거죠. 네. 그런가요? 연애의 감정이 이제 네. 새순 돋듯이 솟아나는 그런 네, 마음도 시기이기도 하니까. 싱숭생숭하고요. 건축학개론 아마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 개봉됐을 때 당시에 600만 정도의 관객을 모았으니까 굉장히 그 선풍을 일으켰던 영화고요. 3월, 4월 이제 이른바 봄학기 때 풋풋한 사랑 이야기를 젊은이들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뭐 수지 씨가 워낙 뭐 큰 인기를 모았던 그런 가수 겸 배우고요. 저렇게 둘이서 저도 저렇게 둘이서 음악을 나눠 듣던 시절이 있었죠. 후준석 앵커도 있었겠습니다만 네. 아마 저런 예전에 그 추억 어린 그런 로맨스, 멜로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줘서 아마 저 영화가 굉장히 큰 인기를 모았던 것 같고요. 사실은 순수에 대한 동경 같은 거겠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나이를 먹고 기성세대가 되면 순수했던 자신의 열정, 그것이 꼭 사랑이 아니더라도 뭐 가치관 이런 것들 좀 상실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을 좀 복원시켜주는 영화는 굉장히 현대물이지만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복원판이에요. 복고풍이죠. 예. 그런 측면들이 20대 청춘뿐만이 아니라 30, 40대, 50대까지 기성세대들에게까지 인기를 모았던 것 같아요. 600만 관객을 모은다는 것은 세대를 좀 아우른다는 겁니다. 예. 남자분들은 특히 이 영화 보면서 네. 첫사랑 떠올린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호준석 앵커도 그랬습니까? 저는 사실 안 봤습니다. 그렇게 피해 가시는군요. 예, 아예 정말 안 봤고요. 예. 김선혜과 이 영화 얘기를 제일 먼저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그 봄 되면 생각이 많이 나는 모양이죠, 이 영화가. 네, 저는 그 노래 나눠 듣던 풍경도 네. 좋았고 또 영화 곳곳의 수채화 같은 풍경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진실을 말씀하셔야죠. 키스신이 기억나시겠죠? 네, 설레는 키스신. 네. 이 영화에서 사실은 본격적인 키스신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이재훈 씨가 수지 씨한테 살짝 입맞춤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그 이용주 감독이 오히려 본격적인 키스신보다는 그렇게 닿을 듯 말 듯한 이룰 수 있을 듯 없을 듯한 그런 첫사랑의 감정을 그렇게 담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사실은 사랑이 막 시작될 때 저렇게 약간 좀 손발이 오그라드는 풍경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예. 저것을 다시 갖고 싶어하는 기성세대들의 마음이 아마 이 영화에 많은 그런 관객들을 몰리게 한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600만 명 봤다고 하는데 왜 411만 명이라고 지금 자막. 제가 그럼 착각을 한 모양이군요. 네. 제가 600만 명이 보기를 원했던 모양이죠. 예. 아마도 그 관객 수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 집계 방식에 따라서. 벚꽃길에서 이별하는 장면 전 안 봤지만 그 장면이 아주 명장면이라고 하는데 네. 그 장면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자, 화면 보여주시죠. 네, 지금 아마 벚꽃을 배경으로 한 영화. 네. 네, 이 영화군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영화는 봤습니다. 네, 봄날이 간다. 봄날이 간다. 이 영화는 봤고요. 네. 봄날이 간다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 기억하시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예. 네. 그것과 또 뭐 더불어서 유명한 대사가 뭐 라면과 관계된 대사도 있었죠. 아마도 유지태 씨가 지금도 그렇게 변하지 않았습니다만 가장 그 역시 풋풋한 어떤 청춘의 이미지를 담고 있었던 자신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계속해서 지키고 이루려고 했던 그런 그 남자로서 나왔었죠. 예. 허진호 감독의 작품이고요. 사실 허진호 감독이 굉장히 순수하고 순정적인 어떤 얘기를 그리는 그런 내용을 영화로 만듭니다만 알고 보면 그 안에
기묘한 잔혹함이 있습니다. 근데 저 영화도 사실은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요. 이영애 씨가 떠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은 궁극적으로 변질되거나 변하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네. 알고 보면 따뜻한 어떤 멜로라기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아쉬워지고 섭섭해지는 가슴이 서늘해지는 멜로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영화 때문에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영화 찍혀진 촬영지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고 삼척에서 저 영화가 찍혀졌습니다. 그래서 삼척에 가보면 아직도 봄날은 간다를 찍었던 촬영지가 남아있고요. 대나무 숲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영화 촬영을 한번 하면 그 지역이 요즘은 관광지로서 많이 개발되는 것 같고요. 예. 이 영화도 특히 이제 러브 스토리를 담은 멜로 영화의 경우에는 그런 그 장소가 영화 그 촬영지가 관객들에게 많이 나중에 그 찾아가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원래 화창한 날에 이별하는 게 더 좀 잔인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벚꽃 풍경은 화사한데 그 안에서 이별 장면이 연출돼가지고 더 여운이 남았던 것 같아요. 벚꽃이 만개할 때 굉장히 정말 화려하고 예쁜데 네. 또 금방 지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이 벚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어떤 사랑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대부분 그렇고 네. 표정이 좀 굉장히 공감 어린 표정을 아닙니다. 지으시고 예. 아마 그 4월 정도 되면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느낌, 인생도 그렇고요. 또 사랑도 그렇고 뭔가 배우는 어떤 그런 것도 학문도 그렇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새로운 세대들의 얘기를 담고 새로운 청춘들의 얘기를 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4월 얘기도 이맘때쯤 되면 생각나고 또 다시 찾아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죠. 이화순지의 4월 이야기에는 그 벚꽃도 벚꽃이지만 비가 내리죠. 그래서 여주인공이 우산을 들고 있는 장면을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거고요. 그 4월 이야기는 사실은 여주인공이 그 겪는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만 새 학기에 들어서서 대학에 가서 여주인공이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에피소드들을 엮었고요. 이 여주인공이 짝사랑하는 한 남자에 대한 그런 마음 뭐 이런 것들도 담고 있죠. 사랑은 사실은 완결된 형태로 서로 주고받거나 이런 것은 사실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많이 그렇고 실제로는 원사이드인 경우가 많고요.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화순지의 그 영화의 특징은 그 순수함의 절정이랄까요? 이런 것들 영상미가 대단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장 미묘한 어떤 감정선 이런 것들을 이 영화에서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영화들을 이제 쭉 보고 있는데요. 극장가 소식을 보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기도 한데 최고의 로맨스 영화로 꼽히는 비포 선라이즈가 네. 다시 개봉을 하더라고요. 20년 만에 됐죠. 그러니까 20년 만에 재개봉을 했다는 얘기는 새로 개봉을 한 거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은 처음 보는 영화가 되겠죠. 그 40대 되신 분들도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시거나 뭐 물론 이제 이 영화는 몇 번이나 보신 분들도 많고요. 영화는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는 기차에서 두 남녀가 만나게 돼서 그리고 사랑하게 되는 얘기고요. 비포 선라이즈가 만들어진 다음에 비포 선셋이 만들어지고 네. 비포 미드나잇까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3편의 영화가 연속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저때만 해도 에단 호크, 줄리 델피가 굉장히 풋풋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우연성이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열망하는 것은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그 피어나는 어떤 사랑 이야기 이런 네. 것들 동경하게 되죠. 비포 선라이즈 아마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 청춘들의 어떤 그런 로망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경이 유럽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죠. 네, 인물들도 아름답고 공간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이 미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비포 선라이즈가 20년 만에 개봉돼서 아마 이런 요즘 재개봉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극장에는 새로운 영화들도 많습니다만 아마도 좀 검증된 영화가 관객들을 모은다 이런 것들이 요즘 또 새로운 어떤 트렌드로 작동하고 있어서 예. 그런 측면에서 비포 선라이즈가 다시 한번 관객들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옛 추억을 떠올리기 참 좋은 영화고요. 또 봄에 상당히 좀 로맨틱한 그런 네.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KTX 많이 탄다고 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네. 신작 영화도 좀 살펴볼까요? 네. 나의 그리스식 웨딩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데 이번에 속편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 영화도 그 사실은 그
원이 나왔었죠. 1편이 10여 년 전에 나왔었고요. 이번에 2편이 개봉되는데 그리스인 가족과 이민자 가족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 1편입니다. 1편 장면 잠깐 보고 있습니다. 지금 2편이 이어지는 건데요. 이제 3세대가 되는 거죠. 세대가 한 번 더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인 가족들은 사는 풍경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예컨대 한국인 가족과 미국인이 만나서 결혼한 것과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 어떤 형식과 그 트렌드는 겪게 되는 에피소드는 굉장히 아마 대동소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보편적인 어떤 뭐랄까 공감대 이런 것들을 얻었던 작품이고요. 무엇보다도 포복절도할 만큼의 그 코미디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사는 풍경이 사실은 저렇게 좀 요란하거든요. 네, 가족들이 사는 풍경이 뭐 싸우기도 하고 또 같이 화해하기도 하고 늘 그런 대가족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네. 우리랑 똑같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도 관객들에게 새롭게 조명받을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얘기들이 많이 상실됐어요. 뭐 사랑, 뭐 가정, 가족애,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뭐 유아 사례도 많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런 전통의 가치를 좀 복원하고 싶어하는 관객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이나 서구나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봄이 되면 뭐 사랑이고 또 그것이 가족이고 그런 것이겠죠. 오늘 들으면서 옛날 추억에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